반갑습니다. 와룡봉추입니다. 오늘 제가 이번에 얘기를 좀 해보고자 하는 내용은 대북주입니다. 오늘 아마 되게 불안하셨던 분들도 많으셨을 것 같은데 제가 아마 무방에서는 말씀을 드렸죠.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니다. 이제 앞으로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일단 대북주의 전망하고 그리고 이제 정부에 대한 대응 요구 방안, 대안 정도쯤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제 그런 얘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먼저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전제 조건을 깔고 가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 사회가 원체 이분법적으로 많이 진보 아니면 뭐 보수 이렇게 딱 이렇게 나눠져서 적처럼 막 이렇게 같은 국민들끼리 이렇게 나눠져서 싸우고 있다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다른 사람들, 지금 이 방송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도 제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해서 이 정치적인 토론을 모르는 사람들하고 하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이런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이런 자리에서 어떤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진보면 진보, 보수면 보수 이런 특정한 시각을 가지고 제가 어떤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기서 어떤 대안을 얘기한다거나 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정치적인 부분으로 해석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주식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식과 관련한 쪽으로 얘기를 할 것이고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치적 태클은 삼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얘기를 들어보시고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지난번에 제가 이거 아마 올려드렸던 내용이었는데 김정은 발언 분석과 관련해가지고 남측 시설물들 보기만 해도 기분 나쁘다. 협의해서 철거해라. 그러면서 선대 김정일의 정책을 비판을 하는, 물론 김정일을 대놓고 비판하지는 않았지만 선대를 비판했다라는 것 속에 담겨 있다라는 거, 이건 굉장한 결심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관광의 소유권과 관련해 가지고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할 수 있는데, 하나는 진짜 지들이 다 허물고 지들이 하겠다라는 거 하나, 그리고 또 하나는 남한 정부한테 이제는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좀 해라. 미국 눈치 그만 보고 좀 진행을 해라. 뭐 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자 쪽으로 해석을 해본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게 얼마 전에 나왔던 뉴스에 보면은 작년 한 해 동안 북한을 관광했던 외국인이 20만 명이다. 그 다음 그 중에서 그리고 이 중에서가 아니라 그리고 따로 이거와 따로 중국인 관광객이 작년에 120만 명 정도가 북한을 왔다 갔다 하더라. 북한 입장에서는 현재 대북 제재 때문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지금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고 우리나라는 미국 쪽에 붙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이 대북 제재를 지켜야 되니까 벌크 캐시가 들어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와중에 작년에 김정은이가 시진핑을 만나면서 몇 차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부분을 얻어낼 수 있었었고, 이 부분을 얻어낼 수 있었었고, 요와 함께 대략 작년에 한 400억 정도의 그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죠. 올해는 이거보다 지금 더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400억 조금 이상 지원을 받았다라고 하는데 이 중에 뭐 한 440억 얘기가 나왔는데 420억인가요? 얘기가 나왔는데 그 중에 한 400억 정도가 비료 관련한 부분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쌀과 관련한 부분들이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보면 좀 이해가 되죠. 작년부터, 유엔을 통해가지고 우리가 비료 지원부터 시작해서 올해도 비료 지원을 하겠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들을 많이 우리가 제안을 했는데, 북한이 일명 튕겼죠. 다 필요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가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이 중국이 이만큼 도와줬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중에 이제 대책 부분에서 제가 따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남녘 동포들을 환영하겠다라고 얘기했던 이 부분에서 이 부분도 어느 정도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기에는 조금 부담이 좀 되죠. 당장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부분은 지난번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에서 지금 북한의 그 관광 인구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부분도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현재 미국과 물밑 작업을 통해서 모종의 딜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이게 지금 북한 쪽에서 계속해서 제시한 어떤 협상안이
미국에서 지금 반응을 안 해주고 있어요.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반응을 안 해주고 있다 보니까 최근에 김계관부터 시작해서 은퇴했었던 김영철 불렀다가 그다음에 요번에 어제였나요? 그 비동맹 중립국들 그 국제회의에서 최룡해까지 지금 가담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북한이 지금 상당히 조금 조급한 상황이다. 왜? 김정은이가 지금 뱉어놓은 말이 있죠. 금년 말까지. 지금 이 세 사람의 공통점도 금년 말까지였습니다. 왜? 김정은의 말은 신과 동기동창의 이 위치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김정은의 말은 절대적으로 지켜져야 되는 부분이 있죠. 근데 그 김정은이가 4월 달에 금년 말까지 지켜보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금년 말이 지금 다 돼가는데 미국이 별 반응을 안 해주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미국이 약간 사정을 했는데 그걸 한번 튕기고 나니까 그 뒤로 지금 제대로 바꿔서 갖고 오지를 않고 있어요. 아직까지는. 폼페이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바꿔서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은 분명히 됩니다. 또 다른 방안이 지금 제시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아직까지 얘기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급해진 게 북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김에 너무 다급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신경질적 반응을 통해 가지고 한국까지 지금 건드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에 같이 물려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현재 칼자루를 쥐고 있는 북한의 강경한 요구와 임계치 사이에서 이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이 형국입니다. 이 상태에서 미국이 반응을 자꾸 하지 않으니까 조금씩 이 칼자루에 있는 칼이 무뎌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보이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게 향후 우리 정부의 대응이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현재까지는 정부의 대응이라고 할 부분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대안과 관련해서 정부의 대응 이제 조금 제가 요구를 하고 싶은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일단 지금까지 상황을 보게 되면 금강산 건물 드러내라라고 얘기한 북한의 얘기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대화를 제시를 했고 북한이 어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젯밤에. 그래서 오늘 요것 때문에 조금 이제 내려앉은 거죠. 약간은 조정을 받은 거죠. 그리고 우리 쪽에서 다시 지금 대화를 제시하려고 하는 입장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있죠. 바로 받기가 좀 애매했기 때문에 한번 튕겨본 거다. 뭐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계셨는데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는 있죠. 근데 김정은의 이야기를 일단 주축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그쪽 부분보다는 일단은 드러내라고 하는 게 가장 1차적인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튕겨본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닌 것 같고 김정은을 어떻게든 설득을 할 수 있는 김정은에게 퇴로를 열어주면서 설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지금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오늘 아까 장중에 잠깐 나왔던 얘기 중에 강원도에서 개별 관광을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개성공단 재개 범국민운동본부와 함께 이 부분을 추진하겠다. 한 2달 안에 이 부분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현실적인 부분을 감안을 해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된다 하더라도 주가에 얼마나 영향을 줄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게 되면 이게 중국을 통해서 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중국을 통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여파는 그렇게 크지는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정부의 대응, 이거 이제 제가 정부에 좀 요구를 하고 싶은 부분인데요. 1차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현재 미국입니다. 미국을 설득을 해야 돼요. 물밑 접촉을 통해서 공식적인 루트가 아니라 물밑 접촉을 통해서 미국의 어느 일정 정도의 양보 방안을 모색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양보 방안이라는 게 금강산 관광 뭐 1차적으로는 금강산 관광이 될 것이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플러스 알파가 된다라고 한다면 개성공단도 뭐 해당될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뭐 요건 일단 차치해 두더라도 금강산 관광 정도는 벌크 캐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어떤 방안으로 조금 요 부분은 대북 제재를 풀어줄 수 있으면 예외적인 조항으로 풀어줄 수 있으면 풀어달라라는 쪽에 물밑 접촉이 필요합니다. 이동훈 한반도 본부장이 조심스럽게 한번 갔다 오든지 아니면 그 위쪽 라인에서 갔다 오든지 조용히 진짜 아무도 모르게 언론 모르게 물밑 작업이 필요합니다. 지금 봐서는. 그래서 이 양보가 어느 정도 됐다라고 판단이 되면 가능성이 보인다라고 보이면
중국의 특사를 파견하는 게 필요합니다. 중국의 특사를 파견해서 중국 측에 도움을 요청을 해야 돼요. 여기서 도움이라고 하는 부분이 중국이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400억 이상을 무상 원조를 했습니다. 440억 정도를 무상 원조를 했고 올해는 이거보다 지금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거에다가 관광까지 한 120만 명이 작년에 왔다 갔어요. 그러면 올해도 지금 더 왔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이 막대하게 뒤에서 지금 밀어주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이렇게 지금 강경하게 나올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야 김정은 네가 이렇게 너무 튕겨가지고 남한 정부를 이렇게 가지고 밀어내기 시작을 하면 니네한테도 도움이 될 게 없다. 일단 남한하고 어느 정도 좀 협상을 좀 해봐라. 이런 식의 설득을 해줄 수 있게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이게 기존 같았으면은 불가능한 얘기가 됐을 텐데 오늘도 중국 소비 관련주들 제법 올랐죠. 게임 관련주들도 지금 많이 올랐었고 그 근거 중에 하나가 오늘 아까 제가 장중에 아마 그 뉴스를 올려드렸는데 최근에 중국이 우리나라 쪽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 보이고 있죠. 아직 한한령이 해제되지는 않았습니다. 공식적으로. 그런데 김수현도 엊그저께 중국을 갔다 왔고 지금 대규모 관광이 다시 진행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 공장도 방문을 했었었고 이러면서 지금 한중 관계가 급격히 지금 이 냉각기에서 풀려나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이런 쪽의 내용이 어필이 될 수 있는 부분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은 요거 지금 오늘 내용과는 좀 관계가 없습니다만 오늘 얘기가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미국과 가장 큰 마찰의 원인이 됐던 게 이 제조 2025 요거 포기할 수도 있고 대체안을 지금 만들어 본다 뭐 이런 얘기들도 지금 나왔는데 그런 쪽에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은 중국 쪽에서는 한국 쪽에 조금 더 의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쪽에서도 어느 정도 이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딜을 할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가 줄 수 있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가 나와서 이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북한 쪽을 조금 더 설득을 해주기를 요구할 수 있는 이 틈새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요 부분 두 가지가 되고 나면 요게 이제 빠르게 진행이 돼야 돼요. 빠르게 진행이 돼야 되고 요 두 부분이 되고 나면 대북 특사를 파견해서 지금 대화를 하려고 하지 않으니까 밑에 라인에서는 지금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실무자급에서는 아무리 뭐 얘기해도 위에서 뭐 김정은이가 안 된다고 얘기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대북 특사를 통해 가지고 김정은을 직접 만나든지 아니면 최고위급을 만나든지 그렇게 해서 뭔가의 설득을 할 수 있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의 양보안을 우리가 갖고 가서 중국의 압력 들어가서 그리고 대북 특사 들어가서 이렇게 들어가야만이 지금은 해결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 세 가지가 지금 쉬우냐 언지요 굉장히 어렵죠. 사실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근데 유명 드라마의 대사가 있죠. 이 어려운 걸 또 해냅니다. 해내야 됩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고서는 남북 관계는 1차적인 핵심이 아니죠. 일단은 북미 관계가 풀리면 남북 관계 풀릴 겁니다. 근데 지금 중요한 건 이 북미 실무회담이 제가 보기에는 11월 초 정도에는 나오지 않겠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그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10월 말인데 지금 아직까지는 아무 말이 없어요. 어느 날 갑자기 호련히 표표히 느닷없이 신압으로 써든 이야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만약에 이게 밀린다라고 한다면 북한이 미리 지금 그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 얘기해 놓은 게 계속 시간을 질질질질 끌면서 우리가 안 할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나중에 북한에서 우리가 니네한테 협의한다라고 어떤 그 제스처도 취했고 시간도 줬는데 니네가 안 한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일방적으로 허물게 이럴 수도 있어요. 최악의 경우에는. 사실 그렇게 되면 김정은 입장에서는 굉장히 손해가 될 수 있죠. 나중에 어떤 나라도 개방을 했었을 때 어떤 나라도 들어가기가 힘들어지니까 그렇게까지는 하기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김정은 그러니까 북한이니까 이게 가능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말의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을 생각해 본다라고 한다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다라고 본다면 이 부분도
일단은 물밑 작업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도 우리가 미국에 얘기를 하면서 양보안을 하나 만들어내는 요게 1차적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면 중국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고, 중국의 도움 요청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요 부분도 이제 굉장히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해내긴 해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게 가야만 평화가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리고 뭐 경제적인 부분도 마찬가지일 것이고요. 자, 그리고 이제 주식의 실무, 이제 주식에 있는 차트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대체적으로 대북주들이 북미 실무협상 결렬 이후에 개파락된 부분까지 지금 내려왔는데, 그 개파락하고 나서 그때 나타났던, 만들어졌던 저점 정도는 지키려고 하는 움직임이 지금 오늘 보였어요. 일단은. 그렇기 때문에 북미 실무협상의 이제 2차 북미 실무협상의 가능성, 그리고 1차적인 이제 그 부분에 관련해서 북미 실무협상이 만약에 다시 진행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몇 종목만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금 최근에 가장 좋았었던 부산산업을 보시게 되면, 부산산업도 지난번에 내려왔던 자리가 이 자리잖아요. 지난번 저점이 이 자리인데, 하나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렇게 놓고 봤었을 때 단기적으로 이 자리에서 놓고 봐서 요 지금 추세선, 요 추세선이 일단은 지금 한번 깨졌다라는 거죠. 요 두 개의 지금 추세선이 한번 깨졌다라는 조금 아쉬운 측면이 있는데, 여긴 지금 일단 턱걸이는 했습니다만 조금 불안한 상황입니다. 내일은 조금 올려줄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대하 TI 같은 경우도 보시면 저점은 유지를 했어요. 지난번 저점은 유지를 했습니다. 뭐 아직까지는 나쁜 모습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좋은 사람들도 보시면 이 박스권 안에서, 제가 그때 개발하고 나서, 그러니까 개발하기 전이죠. 요 개발하기 전에 요날 여기 지지하지 않으면 여기 지지할 거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할 거라고. 그게 지금 그 범주 내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한창 같은 경우도 지금 뭐 거의 비슷하죠. 한창 같은 경우도 지금 그때 요 직전 저점을 지금 이탈하지 않았고, 요때 저점도 이탈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를 더 본다고 한다면 아난티 같은 경우도 한번 보시면, 아난티도 제가 말씀드렸던 최악의 조건까지 지금 지키고 있는 모습이죠. 계속 이것도 제가 전에 말씀을 요 개발하기 전날 말씀을 드린 거잖아요. 다 지금 말씀을 드렸던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은 차트상으로 봤었을 때는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만 최악의 상황도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섣부르게 이렇다 저렇다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상황이 애매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좀 발빠르게 움직여서 조금 이 문제를 현명하게 좀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리고 되게 불안해 하실 것 같은 분들을 위해 가지고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북주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니까. 지금 보시면 아직까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아까 좋은 사람들도 그랬고, 이 말씀드렸던 그 라인 이탈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범위 안에서 놀고 있으니까 뭐 그 부분에서는 크게 아직은 걱정할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이 드시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